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금요일장 현대차가 애플과 애플카를 만들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다같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보면요,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다같이 급등도 하고 미국 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버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면요. 자, 금리가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작년 6월 달에 발작했던 그 지점을 넘고 지금 1.1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노딱 사태로 발작이 일어났었던 그 시절의 금리하고도 크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만약 달러의 흐름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시장은 또 발작을 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달러가 지금 약세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달러의 흐름을 보시면 지난번 노딱 사태로 급등이 나왔을 때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95레벨대에서 순식간에 104레벨대까지 치솟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구간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계속 저점을 깨고 우하향하면서 바닥권에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같이 빠른 속도로 다시 또 달러의 흐름이 강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의 흐름보다는 지금 달러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의 상승은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미 국채가 많이 풀릴 것이다. 이런 우려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고 또 일부는 상품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그쪽으로 자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할 환경은 아닙니다. 달러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치솟으면서 국채금리까지도 빠른 속도로 치솟는다든지 아니면 전혀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버블은 좀 더 확장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유동성 환경이 바뀔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를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관련 뉴스를 좀 보죠.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애플카가 현대차 공동으로 개발될 거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7년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아주 그럴듯한 제목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주 증시가 폭발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자를 냈는데요. 미확정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확정이 됐다 그러면 애플에서도 소식이 있었을 텐데 그런 소식이 없으니까요. 애플 같은 경우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게 지금 타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또 이렇게 시장에서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현대차만의 지금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 LG전자가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파트너였던 마그나 인터내셔널 부품업체 중에 3위입니다. 파워트레인 내외장 차체를 만들고 있고 위탁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었는데 또 현대차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LG전자는 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장중에 변동성이 또 크게 나왔었는데요. 실적이 좋고 또 전기차라는 그런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만 깨지지 않는지 LG전자는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비스가 7위 기업입니다. 세계 7위 기업인 모비스.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기업이 있죠. 현대트랜시스하고 현대캐피코. 이 기업들이 36위, 88위입니다. 그리고 현대위아가 37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미래차에 대한 투자 및 협업이 2018년 이후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율주행 부분 이쪽에서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MOU 체결을 통해서 협력을 합니다만 스타트업을 비롯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도 지금 영국의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시장 지금 침투율을 보시게 되면 2020년에는 순수 전기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가면 약 10% 수준까지도 올라올 거고요. 애플의 전기차 출시가 예상되는 2027년에는 10%가 넘겠죠, 당연히. 그리고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약 28%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차량 대수로 따지면 2,500만 대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계속 정책에 빠져 있지만 전기차만큼은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확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들은 테슬라의 뒤를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업과 판매 목표 예상을 보면요. 올해 2021년에는 약 16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5년 가면 56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에 50만 대 정도 판매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0만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50만 대 파는 테슬라가 전기차만 판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마감한 시총이 무려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될 수 없었겠죠. 역시 로보택시를 비롯한 앞으로의 그런 사업들,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무려 9천조 원이나 되는 시총을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대차가 애플과 손잡고 그런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시총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현대차의 시총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2020년 9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차지했던 MS는 5.6%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도 3위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다시 한번 보십니다만 56만 대를 팔아서 2025년에 6%대 이상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허황된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플이 관심을 받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대차의 양산 능력이 중요해지는데요. 그 양산 능력도 기존의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한 건데 올해부터 출시되는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이제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eGMP라고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차를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품과 배터리 공용화가 가능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또 디자인도 유연하게 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주행거리도 지금 5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전 시간도 80% 충전할 때 18분까지 지금 줄여놓겠다. 그리고 400V, 800V 멀티 충전이 가능하게끔 지금 eGMP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때문에 애플로서는 조건만 맞는다면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현대차의 자율주행 개발 로드맵을 보시면 2020년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속의 자율주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레벨 4급 로보택시 개발까지도 병행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현대차의 자율기술 개발 상황을 보시면 기존의 카메라 관련된 센서뿐만 아니라 라이다 인식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애플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라이다 인식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하고도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의 기술이 초창기 때는 통합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다 각각의 그런 센서를 적용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통합 제어기를 통해서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결국에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가 2021년 이후에 개발돼서 제공이 된다 그러면 테슬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올해 출시되는 아이오닉 5부터 이 자율주행 통합 제어 기술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물론 테슬라의 초창기처럼 허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허접하더라도 빨리 실행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테스트를 도로에서 한다 해도 그거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은 지금까지 나온 테슬라의 차량들이 직접적으로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애플과 협력을 통해서 아이클라우드에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낸다면 테슬라의 후발주자긴 하지만 현대차는 내연기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장 아주 폭등하는 그런 폭등각을 보였고요. 단지 이건 뉴스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대감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대응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현대차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2021년 첫 거래일부터 자동차 관련주들이 CES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었고 3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눌림목 보이고 다시 또 재차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죠. 무려 거래대금이 4조 8천억, 거래량도 1,900만 주가 넘게 2천만 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을 보였고요. 시가총액이 52조짜리가 이런 거래량과 급등을 보인다. 장중에 정말 엄청난 유동성을 흡수했던 그런 현대차 그룹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할 부분은 3월 15일 날 이제 공매도 연장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세력들은 뭔가 크게 한타하려고 또 할 텐데요. 이것이 다시 또 연장한다면 편안하게 세력들이 계속해서 핸들링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조금은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개인 세력들이 부담을 좀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조짐이 조금 나타났었고요. 근데 그 부분만 감안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시장에서는요. 무려 시장이 4%대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버스 쪽에서는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샀어요. 네, 엄청나게 지금 곧버스를 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곧버스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곧버스의 투매가 나오거나 뭔가 다른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시장은 매수세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들의 곧버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 오히려 더 확장되고요. 만약에 금요일장에 곧버스의 대량 손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곧버스를 더 태웠어요. 그러면 눌림목이 나와도 기회가 언제든지 있게 될 겁니다. 반면에 레버리지는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보시다시피 레버리지 쪽에서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역전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이 수급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 긍정적일 거죠. 눌림목이 나와도 기술적 눌림목,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기술적 눌림목 수준인 거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기술적 흐름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면요. 이번에 긴 꼬리를 달았던 지점, 이 지점이 훼손만 종가상으로 되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깊어지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겠죠. 자, 고점은 역시 금요일장의 고점 25만 7천 원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이 위에서 고공전투를 벌이느냐, 이 하단에서 고공전투를 벌이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가장 매매하기 좋은 고공전투의 자리가 될 거예요. 장중 상한가 갔던 모비스도 역시 아래 위로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박스를 완전히 벗기는지 이 박스 안에서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저점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죠. 밑으로 내려오면 대기 매수세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애플과의 협업 논의가 무산됐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떨어지면 저가 매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월 초까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3월에 공매도 연장 시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 현대차 그룹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이겼던 현대위아를 보시면 금요일장 상한가 한호가 밑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캔들의 모습은 가장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래 위로 긴 꼬리가 달렸는데도 몸통이 두꺼운 그런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여러분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혹시 이 8만원 위수에서 시초가 부분 그리고 이 저점 부분 이 하단 박스에서 노느냐 아니면 이 몸통 안에서 노느냐 몸통의 박스에서 노느냐 고점 돌파 시도하느냐 이 박스를 형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겠죠. 이 위에서 고공전투를 벌이면 오늘의 종가를 저점 잡으면서 대응하면서 박스권 대응 전략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시초가 위에서
이 안에서 몸통에서 박스를 만든다면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고, 시초가가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 저가를 중심으로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워낙 지금 거래가 잘 터지고 있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죽는 법이 없어요. 특히 대형주지만 시총이 가장 작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 2조대 시총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흐름을 보시고요. 글로벌 환경이나 국내 수급 상황을 봐도 아직은 유동성이 회수될 분위기가 조성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춰서 재료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주로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애플카의 위력.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